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번 대선은 한일전이다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갔습니다. 윤석열을 안 만났어요. 그러자 윤석열 측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외신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거 왜 했나 몰라. 안 하니만 못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식한 게 또 들통이 났고 일본의 우익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이번 대선도 한일전이 된 것 같네요.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외신 기자들이 그래도 윤석열한텐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구나. 우리나라 기자들은 윤석열한테 이런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대답을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질문도 공격적으로 잘 안 하는데 외신 기자들은 제대로 된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씩 들으면서 해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외교를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의 외교는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네, 외교 정책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듣기로는 그 외교 정책, 국제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예정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비전을 저희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국제 관계를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그러한 관심사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과 그 이후 바뀐 점이 있는지, 후보가 되신 이후에 더 어떤 새로운 시각이라든지 관점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이고요. 또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외교정책팀을 어떻게 구성하실 예정인지, 어떠한 원칙으로 어떻게 선발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외교관계, 국제관계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에 기반해서 또 그동안에 국제사회에 축적된 그 국제규범과 국제법규에 기반하는 소위 예측 가능한 법치에 기반한 외교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자한테 한 방 맞고 시작을 합니다. 이 앞단에 영어로 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역을 해줬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한 건데, 질문에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신의 외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윤석열의 외교가 뭔지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윤석열의 외교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 이렇게 한 방 매기고 시작을 해요. 자기를 매기는 건지도 잘 모르지. 자, 그런데 대답이 더 가관이죠. 외교를 법치대로 하겠다. 외교와 법치. 외교가 뭔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외교라는 걸 하고 있어요. 한 나라가 우리나라 뒤통수를 쳤네? 그럼 어떡할 거야? 법대로 압수수색 하겠다는 건가? 아예 모르죠. 외교에 법치가 왜 들어갑니까? 그게 안 되니까 외교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모든 나라들이 상식대로만 움직여 준다면 문제될 게 있습니까?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았어요. 우리는 돈까지 지불한 거예요. 근데 법대로 합니까? 외교력으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외교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법치를 근간으로 한 외교를 하겠다. 뭔 말이야. 법대로 안 되니까 필요한 게 외교입니다. 바보야. 자, 그리고 아사히 신문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대일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한심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대일 청구권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재명 후보의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도 하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 질문도 합니다.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윤석열, 대일 청구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거냐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일본 기자가 그러면 그거는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정말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그거 문재인 정권 그 원용 가까운 시기에 그거 대일 정책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문재인 정권, 대일 정책.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대일 관계에 대해서 발언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공약도 내고 계시는데요. 그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 발언에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1.5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논의해서 고소를 말씀드리고 그거 부분인 거고요. 마지막에 오가이적 회복, 그것도 제시하셨는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진병공 그리고 간제노동 문제 저 잠시만요. 네. 일단 세 개의 질문만 먼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여기 첫 번째가 대일 선거권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일 관계에 대해서 밝혔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나 이재명? 얘기한 게 많아서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질문했었는데요. 그 오부치 선언, 김대중 오부치 선언 관련해서 질문을 뭐라고 하셨죠? 어느 부분이 가장 평가하시는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어느 부분을 가장 평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대일 청구권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부권일까요? 대일 청구권 문제 거기까지 가면 좀 그러니까 징용과 방지. 그건 뭐 나중에 다른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좀 정확하게 몰라서,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뭐 어떤 평가 내지는 뭐 어떤 입장이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 정부 들어와서 대일 관계가 과연 존재하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외교 관계 자체가 지금 거의 뭐 실종되어 있는 상황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과연 일본 외무성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거의 뭐 지금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지금 거의 단절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외 관계, 이 외교 관계는 그야말로 국익에 입각해서 또 양국의 그 이익에 입각해서 실용주의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그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대일 관계, 이 외교 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그 이익을 서로 조정하는 관계로서의 외교 관계가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국가와의 외교 관계가 국내 정치에 활용이 된다 그러면 그 외교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이 대일 외교가 한일 관계가 거의 지금 망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우리 뭐 한중 관계라든가 한미 관계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서 지향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일이 미래를 지향하면서 협력을 할 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1998년에는 일본 수상께서 과거의 그 식민지 강점 부분에 대해서 또 진정한 어떤 사과를 하고, 또 우리는 미래로 향해서 일본과 경제, 문화 이런 다양한 그 협력을 진행해 나가자 이런 뜻인데, 이것이 한일 관계가 이런 그 현안과 또 미래를 위한 이런 협력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한미 관계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때 꼭 이 일본의 이 오부치 선언이 후퇴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했는데, 결국은 이 과거사 문제도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서 정말 국익에 부합하게,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협력 발전해 나간다면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수용할 만한 정도의
또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황당하죠.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냥 사라져 버렸다.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한 거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박살이 났다. 아니죠. 일본이 먼저 반도체 소재 산업 수출 금지 때렸잖아요. 무역 보복, 무역 전쟁을 걸었잖아요. 처맞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원인 제공은 분명히 일본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인이 우리나라가 했대. 일본 극우들의 논리 그대로 아닙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죠. 거기다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과거는 덮어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헛소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이 진정 어린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을 때 양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한 것일까요? 아니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진정 어린 반성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친 적도 짧지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일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극우 세력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일본은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사과를 또 하라고 한다고 징징대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가 그게 사과입니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지도 않고 과거를 덮으려고만 하는 일본의 극우 정권. 이런 상태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전형적인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을 윤석열은 그대로 읊어대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선은 한일전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참 서글프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상상을 해보자고요. 윤석열이 외국 정상들과 나란히 서 있는 그 모습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박근혜 때 그 창피함을 우리가 또 느껴야 된단 말입니까? 국격의 추락입니다. 김건희가 영부인이랍시고 외국에 돌아다니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됩니까? 온갖 허위 경력으로 교수 자리 계속 얻었던 그런 사람이 영부인이랍시고 외국 정상들과 함께 서서 사진 찍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김정숙 여사님과 대비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국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것 외에도 한심한 답변들이 이어집니다. 자, 안보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종전선언 어떻게 할 거냐? 종전선언 반대다. 사드 배치 어떻게 할 거냐?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전선언은요, 돈입니다. 돈. 특히 20대 분들, 30대 분들, 주식하고 코인 하시는 분들, 코인은 잘 모르겠다. 주식하시는 분들, 종전선언은 엄청난 호재입니다. 내 주식 잔고가 불어나는 마법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종전선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전쟁의 리스크가 사라진다면 나머지 가치들이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저쪽이 하는 거니까, 문재인이 하는 거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아야지 되니까, 그래야지 나에게 유리하니까. 이것도 일본 국우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종전선언, 일본은 반대합니다. 윤석열은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합니다. 이번 대선은 한일전이에요.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여론조사와 바닥 민심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김건희가 영부인이라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쫄지 맙시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